2024년 3월 15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일어날 뻔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미친 개가 출장 늦으면 승진 물 건너가는데 정태야, 황구가 이럴 리가 없어. 오늘은 정말 가면 안 돼. 여보, 이상해요. 항구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을까요? 개가 뭘 안다고. 나 정말 가야 한다고. 긴급 속보입니다. 인천발 LA행 5호 항공편 테러 시도, 승객 전원 대피. 엄마, 황구가 나를 살렸어. 한 마리 개가 구한 한 가족의 목숨. 과연 황구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2024년 3월 15일. 그날 아침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만약 그때 황구가 없었다면. 아니, 상상하기도 싫네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조용히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황구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거든요. 끄앙, 끄르르륵, 왈왈왈. 처음에는 그냥 바깥에 고양이라도 지나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5년을 키운 황구가 저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었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황구가 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황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런데 황구가 저를 보더니 더 심하게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엔 제가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집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황구의 눈이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에 맑고 순한 눈이 아니라 뭔가에 홀린 것처럼 초점이 없으면서도 간절한 그런 눈이었습니다. 털도 목 뒤쪽이 바짝 서 있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황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애타게 울부짖으며 집안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황구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제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날은 한 번도 누워있지 않았어요. 계속 현관문과 대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개를 키워봤지만 황구처럼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무슨 큰 재앙이라도 올 것처럼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7시, 평소와 같이 진수를 학교에 보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진수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황구가 오늘은 이상해요? 아침부터 계속 킁킁거리면서 저를 따라다녀요. 괜찮다, 우리 진수야. 황구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학교 다녀와서 황구 간식 줄까? 네. 할머니, 그럼 황구 좋아하는 닭가슴살 사올게요. 진수가 학교에 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황구는 여전히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수가 학교에 가면 제 곁에 와서 누워있곤 했는데 그날은 계속 현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현관문을 코로 킁킁 냄새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긁기도 했습니다. 정태가 일어난 건 8시쯤이었어요. 오늘이 중요한 LA 출장 가는 날이라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거든요. 세수하고 나온 정태를 보자마자 황구가 또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엄마, 황구가 왜 이래요?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짖는데. 정태야, 엄마가 보기에 이상해. 새벽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개가 짖는다고 무슨 일이 생겨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겠죠. 정태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황구의 행동은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미경이도 아침 준비를 하면서 황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머니, 황구가 오늘 정말 이상해요. 아침부터 계속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아빠 따라다니면서 자꾸 짖고 그러게 말이야. 황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태야, 엄마 말 한번 들어봐. 오늘 출장 일정 좀 미룰 수 없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계약 놓치면 저 승진 물 건너가요. 그리고 걔가 짖는다고 중요한 출장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정태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황구의 그 절박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정태가 양복을 입고 출장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자 황구가 완전히 미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냥 서성거리고 낑낑거리기만 했는데 정태가 가방을 드는 순간 와라랄, 끄앙, 끄르르륵 하면서 정태 다리에 달라붙어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평소 온순하던 황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람을 붙잡은 건 처음 봤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 황구가 왜 이럴까? 정말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미경이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황구야, 이거 놓아. 공항에 늦으면 어떡해. 정태는 당황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정태야, 엄마가 이만큼 살면서 걔한테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정말로 오늘은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황구가 우리 가족에게 뭔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요. 그 절박한 눈빛, 온몸으로 정태를 막으려는 모습, 단순한 게 떼쓰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황구가 막으려던 것이 정말로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몇 시간 후 뉴스를 통해 듣게 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말이에요. 결국 정태가 황구를 억지로 떼어낸 후 잠시 소동은 진정됐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황구는 마당 한쪽에 앉아서 여전히 정태를 바라보고 있었고 때때로 낑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정말 이상하네. 미경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미경이도 황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황구가 이렇게 사람을 필사적으로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정태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 정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그를 걱정하는지 말이에요. 우리 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3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정태 아버지가 젊었을 때 힘들게 마련한 집이에요. 작은 마당이 있고 제가 가꾸는 조그만 텃밭도 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답니다. 정태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지만 요즘 들어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한 달에 2~3번은 해외 출장을 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예요. 정태야, 엄마가 보기에 넌 너무 무리하고 있어. 몸 상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태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부장 승진이 확실해요. 미경이는 전업주부입니다. 원래 회사에 다녔는데 진수를 낳고 나서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아이 키우는 게 즐거웠지만 정태가 자꾸 출장을 다니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미경이가 어느 날 저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어요. 진수 운동회도 못 갔고 학부모 상담도 제가 혼자 가고 남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혼자 하고 남편은 맨날 출장만 다니고 미경아, 조금만 더 참아봐. 정태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정태가 너무 일에만 매달린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진수는 올해 10살이에요. 착하고 순수한 아이인데 아빠가 자주 없어서 그런지 가끔 시무룩할 때가 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왜 맨날 비행기만 타고 다녀요?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진수는 황구를 정말 좋아해요. 아빠가 없을 때면 황구와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황구도 진수를 끔찍이 아껴서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곤 했죠.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계약이에요. 정태가 다시 말했어요. LA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30% 이상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다른 사람이 갈 수는 없니?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미경아, 내가 이 프로젝트 담당자야. 클라이언트도 나를 지정해서 요청한 거라고. 다른 사람이 가면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어. 정태의 말을 들으니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황구의 그 절박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동물의 직감을 무시했다가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살던 김씨네 집개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짖더니 그날 밤에 집에 불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개가 미리 짖어서 식구들이 모두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 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태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꼭 오늘 가야 하니? 하루만 미룰 수는 없어?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엄마, 벌써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이언트 일정에 맞춰서 가는 거라서 미룰 수 없어요. 그리고 항공편도 이미 예약해놨고. 그때 갑자기 황구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왈, 끄앙. 아까보다도 더 절박한 소리였어요. 마치 시간이 없다는 듯이 무슨 일이든 빨리 막아야 한다는 듯이 짖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네. 정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황구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주인을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요. 황구가 왜 이럴까요? 혹시 정말로. 미경아, 당신까지 걔 이야기를 믿는 거야? 정태는 짜증을 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정태가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는 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황구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태야, 엄마 평생 부탁이다. 오늘만큼은. 하지만 정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더니 늦었다. 정말 가야겠어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황구가 또다시 미친 듯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막아설 기세였어요. 정태가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황구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와랄왈, 끄앙, 끄르르륵.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한 울음소리였어요. 뭐야? 정태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황구는 정태의 출장 가방에 앞발을 올리고 온몸으로 매달렸습니다. 5살짜리 진돗개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사람을 막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어요. 황구야, 놓아. 정태가 가방을 빼내려고 했지만 황구는 더욱 꽉 붙잡았어요. 마치 가방을 놓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모두 이런 황구를 처음 봤거든요. 평소 순하고 말 잘 듣는 황구가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태야, 가방 내려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황구가 이랬던 적이 없어. 뭔가 심상치 않아. 그런데 황구의 행동이 더욱 격렬해졌어요. 가방에 매달린 채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정태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정태가 한 걸음만 내디디려 해도 황구가 온몸으로 버텨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경이가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개가 떼쓰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황구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간절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황구야, 이러면 안 돼. 정태가 화를 내며 황구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황구는 더욱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끄앙하면서 더욱 애타게 울었어요. 그때 옆집 김씨 할아버지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야? 걔가 왜 저래? 김 선생님, 저희도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이러네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사실 이런 소동이 이웃들한테 민망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런, 우리 집 개도 예전에 저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건너편 집 박아줌마도 나와서 구경했어요. 어머, 황구가 왜 저래? 평소에 얼마나 얌전한 개인데. 순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더욱 걱정됐어요. 황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엄마, 이거 창피해요. 빨리 황구 좀 떼어내세요. 정태가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가까웠어요. 공항에 가려면 이제 정말 출발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정태야, 잠깐만. 저는 정태를 붙잡았어요. 엄마가 황구 좀 달래볼게.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황구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황구야, 왜 이러니?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하지만 황구는 저를 보더니 더욱 애절하게 울었어요. 끄앙.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 황구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미경아,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 정태가 짜증을 냈어요. 회사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이러다가 늦으면 정말 큰일 나요. 바로 그때 정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예, 부장님. 네, 지금 출발하려고. 예, 잠깐만요. 정태가 통화를 하는 동안 황구는 여전히 가방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꽉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정태가 전화를 끊으면 어딘가로 사라져버릴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꼭 성사시켜 오겠습니다. 정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더니 말했어요. 부장님이 이번 계약 꼭 따오라고 하셨어요. 이거 놓치면 회사에서 정말 곤란해져요. 그래도 정태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태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황구야, 미안해. 아빠가 빨리 다녀올게. 정태가 황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황구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하게 가방을 붙잡았어요.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요. 황구 눈을 보세요. 평소와 완전히 달라요.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아요. 정태도 황구를 자세히 봤어요. 황구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정말로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정태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걔가 미래를 안다는 게 말이 돼? 바로 그때 황구가 더욱 절박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와랄왈, 끄앙, 끄르르륵.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빨리 막아야 한다는 듯이 울고 있었어요. 정태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엄마 말 좀 들어라. 이계가 우리한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엄마, 하지만. 정태가 망설이는 순간 갑자기 황구가 가방을 놓고 정태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 상황이었어요. 정태는 가야 하고 황구는 절대 보내주지 않으려 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 앞에서 버티고 선 황구와 정태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정말 팽팽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황구는 온몸으로 문을 막고 있었고 정태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황구야, 제발 비켜. 정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황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정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김대리. 네. 벌써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정태가 통화를 끊고 나서 말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 시작됐대요. 정말 늦으면 안 돼요. 정태야, 그래도.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태가 갑자기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나가면 되겠네. 저와 미경이가 동시에 놀랐어요. 우리 집에는 마당으로 통하는 뒷문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문인데 정태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정태가 뒷문 쪽으로 향하자 황구가 번개같이 달려갔어요. 와랄왈. 뒷문 앞에서도 똑같이 막아섰어요. 마치 정태의 생각을 미리 읽은 것처럼요. 이럴 수가. 정태가 당황했어요. 황구가 어떻게 알았지? 정태야, 이제 알겠니? 이계가 정말로 널 막으려고 하고 있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경이, 잠깐 황구 좀 붙잡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차에 타서 나갈게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황구가 그냥 떼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아요. 빨리요. 정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와 미경이가 황구를 붙잡았어요. 황구는 꼼짝도 못하게 되자 더욱 애절하게 울었어요. 끄앙, 끄앙.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그 틈에 정태가 재빨리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빼기 시작했어요. 황구가 저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저희가 꽉 붙잡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정태야, 조심해.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태는 이미 차를 몰고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자 저희는 황구를 놓아줬어요. 황구는 즉시 대문 쪽으로 달려가서 왈왈왈 하며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요. 어머니,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황구도 진정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황구가 마당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대문 쪽으로 달려가서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황구야, 뭐 하는 거야? 제가 말렸지만 황구는 듣지 않았어요. 계속 밧줄을 물어뜯더니 결국 끊어버렸어요. 어머, 큰일 났다.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황구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거든요. 저희는 급히 황구를 쫓아갔어요. 황구는 정태가 간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황구야, 돌아와. 제가 소리쳤지만 황구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동네에서 큰 길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저희가 황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황구는 계속 큰 길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정태 차가 보였어요.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었거든요. 황구가 그걸 본 순간 더욱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황구가 도로로 뛰어들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황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들이 다니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어요. 빵빵.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어요. 황구. 미경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행히 황구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태차 앞을 막고 서서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었어요. 정태가 차에서 내렸어요. 황구야, 이러면 안 돼. 정태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주변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정태 차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 경계령이 발령됐습니다. 테러 가능성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정태가 갑자기 멈췄어요.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공항 당국은 일부 항공편에 대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승객들에게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테러 가능성이라고? 저는 황구를 보았어요. 황구는 여전히 차 앞에 서서 정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마치 이제 알겠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태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황구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라디오를 더 크게 틀었어요. 특히 오늘 오후 LA행 항공편들에 대해서는 특별 보안 검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LA행이라고 했어요. 바로 정태가 타려던 비행기였어요. 정태가 황구를 다시 보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정말 설마. 정태가 중얼거렸어요. 과연 황구는 정말로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말하는 그 위험이 정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태가 라디오 볼륨을 더 높였어요. 주변 차들의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시간 메인 뉴스를 전해드릴 민호 앵커입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라고? 설마 우리 동네에 살던 그 민호가? 지금 들어온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출발 예정인 LA행 항공편 중 일부의 테러 위협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바로 자신이 타려던 그 항공편이었거든요. 현재 공항 당국과 경찰은
모든 LA행 항공편에 대해 특별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객들에게는 평소보다 3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구를 보았어요. 황구는 여전히 정태차 앞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냐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민호 씨. 저는 라디오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정말 우리 동네 살던 그 민호가 맞나? 2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민호라는 젊은이가 살았었어요. 그때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신입 기자였는데 정태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정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어머니,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황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제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오후 2시와 4시에 출발하는 LA행 항공편이 특히 위험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시. 정태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타려던 게 2시 15분 출발이었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황구가 정말로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또한 테러 조직이 특정 승객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직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 임직원. 정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이 바로 그 범주에 해당했거든요. 바로 그때 정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부장님. 네. 그런 소식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를 보았어요. 회사에서도 방금 연락받았대요. 오늘 LA행 항공편들이 모두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럼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출장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정태는 말을 흐렸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저희가 입수한 추가 정보에 따르면 이번 테러 위협은 단순한 장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을 때 실제로 테러 시도가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구에게 다가갔어요. 황구야, 넌 정말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황구가 저를 보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정태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차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요. 정태야.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이제 알겠니? 황구가 왜 그렇게 널 막으려고 했는지. 정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차에서 완전히 내렸어요. 황구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황구야. 미안해.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날 구하려고 했던 거구나. 황구가 정태에게 다가가서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러더니 정태 손을 살짝 핥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승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평소보다 훨씬 까다로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가 저를 보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황구가 이렇게까지 막는데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니. 괜찮다, 정태야.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정태는 여전히 회사에 연락을 해야 했고 이 출장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라디오에서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테러 위협과 관련하여 특정 회사의 임직원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정태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특정 회사라고? 해당 기업명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최근 해외 사업을 크게 늘리고 있는 대기업이었어요. 설마 정태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 씨. 저는 라디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우리 동네 살던 그 민호가 맞다면 혹시 정태 아버지 생각에 더 자세한 정보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정태가 저를 보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민호라는 기자가 살았었어. 내 아빠와 친했던. 혹시 그 사람이 지금 뉴스하는 그 민호일 수도 있어. 만약 정말 그 민호라면 우리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정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회사 부장님이었어요. 정태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네. 예. 뭐라고요? 정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저희 회사가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정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끝났어. 정태야, 무슨 일이야?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방금 연락받았대요.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우리 회사 LA 출장 직원들이 테러 표적이라고. 미경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 그럼 정말로. 네. 저를 포함해서 오늘 LA로 출장 가는 직원 전원에게 출장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당분간 해외 출장 자체가 전면 중단된다고. 저는 황구를 바라봤어요. 황구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정말 목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추가 속보입니다. 테러 위협의 구체적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특정 대기업의 해외 사업부 직원들을 노린 계획적 테러로 밝혀졌으며 이미 해당 기업에는 경찰의 보호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호 조치? 정태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위험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경찰서에서였어요. 여보세요? 네, 정태입니다. 예. 경찰서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태야, 경찰서에서 뭐래? 미경이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경찰서에서 내일 아침에 출두하라고 하네요.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다른 출장 예정자들도 모두 같은 연락을 받았대요. 이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났어요. 정말로 정태가 그 비행기를 탔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황구야. 정태가 황구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구한 거구나. 황구가 정태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이제 알았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테러 조직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황구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미리 알았을까? 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걔가 이런 걸 미리 감지할 수 있다니. 미경아, 동물의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정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네요.
황구가 이렇게까지 막는데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으로 몰려왔어요. 아까 소동을 봤던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나와 본 거였어요. 순자 씨, 정말이야? 황구가 정태 씨를 구한 거야? 김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황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목이 메었어요. 어머 세상에. 걔가 테러를 미리 알았다고? 박아줌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동물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 옆집 이 아저씨도 감탄했어요. 사람들이 황구를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황구는 갑자기 유명해진 기분인지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 민호의 마지막 멘트가 나왔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태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다, 정태야. 다행히 큰일 안 났으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이도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황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정태 핸드폰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태 씨인가요? 저는 KBS 뉴스의 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동네에 살던 그 민호가 맞았던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 정상호 씨이셨나요? 20년 전에 서울 도봉구에 사셨던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태가 저를 보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태 씨, 저희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해당 기업 직원 명단을 확인하다가 성함을 봤는데 혹시 제가 아는 그 정태가 맞나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20년 만에 민호와 다시 연결되다니. 민호 씨, 정말 당신이군요.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태 씨,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출장을 안 가셨다니 정말 다행이고. 과연 민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민호 씨, 정말 반가워요. 정태가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저희 모두 들을 수 있게요. 정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혹시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집에 있어요. 그런데 민호 씨,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정태 씨,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예요. 하지만 정태 씨가 오늘 얼마나 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황구를 바라봤어요. 황구는 마치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실 오늘 오전 11시경에 테러범들이 체포됐어요. 인천공항 근처에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니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떤 자료요? 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태 씨 회사 직원들의 상세한 신상 정보와 출장 일정이 다 있었어요. 특히 정태 씨는 1순위 표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미경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계획했던 시간이에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정태 씨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할 예정이었대요. 만약 정태 씨가 집을 나섰다면 정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가 집에서 나가려고 했던 그 시간에 네, 위험했을 겁니다.
다행히 정태 씨가 집을 못 나섰고 그 사이에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황구가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민호 씨, 그런데 테러범들은 어떻게 체포된 거예요? 정태가 물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공항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신고한 시민이 있었어요.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테러범들이었거든요. 신고 시간이 오전 8시 30분경이었는데 8시 30분. 저는 중얼거렸어요. 바로 황구가 가장 심하게 짖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죠. 그 시간에 정태 씨는 집에서 나가려고 하셨고 황구가 막았다고 하셨잖아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황구가 정말로 모든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 씨, 그런데 테러범들이 왜 우리 회사를 노린 건가요? 정태가 궁금해했어요. 정태 씨 회사가 최근 중동 지역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특정 세력들이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사업부 핵심 인력들을 제거해서 사업을 방해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거네요. 정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게 사전에 막아졌어요. 그리고 정태 씨,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오늘 같은 일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어요. 테러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 사례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2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게가 주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 지하철을 못 타게 했는데 그날 그 지하철에서 대형 사고가 났었거든요. 어머나, 미경이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고양이가 가족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서 산사태를 피하게 한 사례도 있었고요. 동물들의 감각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황구가 더욱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 황구만 특별한 게 아니라 동물들이 원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민호 씨, 그런데 지금 테러범들은 어떻게 됐나요? 정태가 물었어요. 모두 검거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다행히 추가 공범은 없는 것 같고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태 씨는 당분간 보안에 주의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호 씨. 아니에요. 그런데 정태 씨, 오늘 일을 기념해서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동물이 구한 생명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정태 씨와 황구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정태가 저를 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기꺼이 협조하겠어요. 감사해요. 그럼 내일 저녁에 촬영팀과 함께 찾아뵐게요. 황구도 준비시켜 주세요. 전화가 끝나자 우리 모두 황구를 바라봤어요. 황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구야. 정태가 무릎을 꿇고 황구에게 다가갔어요. 넌 정말로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아니, 생명의 은인이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태야, 황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미경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황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바로 그때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왜 다들 울고 계세요? 저희는 진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진수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정말요? 황구가 아빠를 구한 거예요?
진수가 황구를 끌어안았어요. 황구야, 넌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의 히어로야. 황구가 진수를 핥아주며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아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정태는 출장을 가지 않게 되어서 집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황구도 특별히 좋은 사료와 간식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네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황구가 없었다면. 정태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저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황구는 정말 특별한 개야.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라고 보내준 천사 같은 존재야. 그날 밤 황구는 정태 옆에서 잠들었어요. 마치 이제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약속한 대로 촬영팀과 함께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황구의 영웅담이 KBS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또 택배 왔어요. 진수가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전국에서 황구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보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황구가 완전히 유명해졌네.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황구는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정태는 회사에서 한 달간의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테러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고려한 배려였죠. 덕분에 정태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정태가 제게 말했어요. 일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태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엄마도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해해. 다만 가족도 조금은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그날부터 정태는 정말 달라졌어요. 진수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미경이와 함께 장보기도 하고 저와 황구랑 산책도 자주 나갔어요. 아빠, 정말 좋아요. 아빠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진수가 정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진수야, 아빠가 그동안 너무 바빴지? 미안해. 이제부터는 진수랑 많이 놀아줄게. 미경이도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여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당신이 집에 있는 게 꿈만 같았는데. 한 달 후 정태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해외 출장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가기로 했고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거든요. 부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 출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 운동회가 있어서요. 정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도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정태 씨, 황구 덕분에 저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어요. 시청률도 높았고 시청자 반응도 정말 좋았거든요. 민호가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 정말 신기한 게 황구가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정태가 궁금해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동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물들은 하늘의 뜻을 먼저 안다고. 처음에는 미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황구는 우리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가을이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정태가 황구 목줄을 잡고 진수가 옆에서 뛰어다니고 미경이와 저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니, 정말 좋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진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진수야.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황구가 갑자기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황구야, 내가 우리를 구해줘서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정태가 황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황구가 구해준 건 정태의 목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의 행복, 서로에 대한 사랑,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 이 모든 걸 구해준 거였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황구는 정태 발치에 누워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진수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정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끝까지 황구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저를 말려주셔서. 괜찮다, 정태야. 엄마도 고마워. 내가 우리 곁에 살아있어서 말이야. 미경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사랑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가 어떻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고, 황구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황구와 함께 텃밭을 돌보며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작은 생명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황구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작은 신호들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때로는 그 작은 신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